네, 그러면 NCS 기반 개인 상담 역량 평가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이 발표 내용은 연구의 필요성부터 해서 기존의 상담 실무 역량을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를 개략적으로 보고, 상담 역량 평가를 NCS 기반이라고 할 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하느냐 하는 것들을 NCS 심리상담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적용을 해서 NCS 기반으로 개인상담 실무 역량을 평가할 때 어떤 방안으로 할 수 있을지를 안을 만들어 본 게 있는데 그것을 발표하도록 하겠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을지 등의 순서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연구가 필요한 이유에 있어서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나 그 이전의 여러 재난이나 혹은 뭐 그런 재난이 없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상담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언론을 통해서 혹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상담을 잘 해주려면 당연히 전문 상담사가 필요한데, 그 전문 상담사가 정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상담에 있어서 기준, 그러니까 무엇이 상담이냐부터 해서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할 수 있지, 또 무엇을 어떤 행위를 상담으로 인정할 수 있지 등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간 자격증도 많게 보면 4,000개 정도 있다고도 하는데, 그런 상담 자격이 운영되고 있고, 또 그런 교육도 몇십 시간짜리 교육에서부터요, 대학원 공식 교육과정,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련 과정 등 다양한 이제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가 자격이 청소년 상담사나 전문 상담교사나 직업 상담사 등이 있고, 또한 이제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 약 100여 개 이상이 상담 혹은 상담 사업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자격이나 법률 근거한 상담도 되고 있지만 거기에도 일관된 기준이 잘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혹은 상담사들도 정말 기준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와 유사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의료계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혹은 사회복지사도 그들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이제 교육, 또 자격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혹은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이런 수준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또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계에도 이런 의료계를 참조해서 그런 일정한 기준에 혹은 국가적인 기준을 이제 제시하고, 또 그런 기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NCS 기반 상담 자격, 그리고 또한 그 자격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평가 준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이 연구에서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존의 우리 상담계에서는 상담 실무 역량을 평가를 해왔었는데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상담사 자격심사, 즉 상담사 자격을 부여할 때 어떤 식으로 역량평가를 해왔는지, 그리고 또 상담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역량을 평가를 해왔는지 살펴보겠고, 또 외국에서는 상담사 역량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몇 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표적인 국가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자격 연수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이 자격 검정일 텐데, 이 필기 시험은 이제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제 면접 시험에서 인성이라든지 혹은 이 사람의 실무적인 상담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청소년 상담사를 이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에서 면접 항목으로 제시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 자세, 전문적 지식 및 수련 정도, 예의 품행,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성, 창의성, 판단력, 지도력 등이 있는데, 상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내용이라고 본다면 아마 두 번째 있는 전문적 지식 및 수련 정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면접을 할 때 보면은 지식을 묻는 것보다는 이제 사례를 주고 사례에 대한 이해나 혹은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상담사라는 국가 자격에서도 자격검정하면서 역량평가를 하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필기시험하고 이제 실기시험을 합니다. 이제 실기시험에서 그런 이제 실무적인 역량을 평가를 하는데, 이제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는 직업상담사에서 1급과 2급별로 이 무엇을 실무 평가를 할 것인지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표에 보면 첫 번째 이제 1급 같은 경우에 직업상담 실무를 과목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항목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심층 직업상담이고, 그 세부 항목으로 초기 면담하기, 진단하기, 상담기법 정하기 뭐 등 있고, 거기에 세 항목으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뭐 어떤 자료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는지는 정확하게 뭐 제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준거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직업상담사 자격검정 자료에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상담학회에서도 자격검정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전문 상담학회라고 할 수 있는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검정을 보면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죠. 자격 수련을 일정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그것을 완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필기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은 이제 자격 수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검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이미 했어야 될 수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필기시험을 통해서 지식을, 면접시험을 통해서 실무적인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 수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또 심리 검사 등에 대해서 몇 시간을 해야 된다, 몇 번을 해야 된다 등의 이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시험에 관해서는 딱히 이렇게 명확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이제 상담 사례 개념화 능력이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상담 연구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 시험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수험자들도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즉 상담계에서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개의 사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군상담을 담당하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라고 하는 것을 채용할 때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모집 공고에 일정 자격 소지자가 있습니다. 국가 자격도 몇 개 제시되어 있고, 민간 자격도 일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 장병을 한 명 데려와서 그 장병을 두고 한 5분 정도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담을 받은, 모의 상담을 받은 장병이 그 상담에 대해서, 그 상담자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적인 어떤 양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이 이제 면접관들한테 넘어가고, 그 면접관들이 이제 사례 개념화 평가, 즉 어떤 사례를 종류로 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모의 상담을 했던 그 점수도 일부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상담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나 여러 지역에 있는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이제 채용을 할 때, 지금 많은 국가기관이 이제 NCS 기반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용 공고문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NCS를 기준으로 우리는 채용한다, 이런 업무들을 할 테니까 이런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원 쪽에 이제 작년 채용 공고를 보니까, 거기서 활용하고 있는 NCS는 이제 사회복지의 한 영역인 공공복지 NCS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 NCS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채용한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상담원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기능 지원이라고 하는 그 NCS가 있습니다. 그쪽과 사회복지 면담 쪽의 NCS, 심리상담 NCS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채용 과정에서 이걸 진짜로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는 일부 확인을 해보면, 면접 과정에서 어떤 물어보는 내용들이, 아까 이제 그 청소년 상담사 자격
부여할 때나 혹은 민간 자격에서 심사할 때 했던 사례 개념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걸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NCS 기반 채용이라고 할 때 그것이 다른 과정에서의 이 채용이라는 것과 아직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에서 하는 상담 역량 평가가 뭐 외국 또 나라마다 또 여러 가지 자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셨던 분들이 제시해 주셨던 것 중에 Counselor Competency Scale Revised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 역량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 도구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선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파트는 상담 기술과 치료 조건, 두 번째 파트는 상담 자질과 행동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에서 12개의 기술, 두 번째 파트에서 11개의 영역을 제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된 내용을 보시면 파트 1에서 Counseling Skills and Therapeutic Condition 해서 뭐 1A부터 쭉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게 Non-verbal Skills, 두 번째가 Encourages, 세 번째 Question, 네 번째 Reflectin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이 제시되어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단서들만 제시되어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 표에 제시 한계상 지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만 5점 척도는 가장 잘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면 5점을 한다, 4점을 한다 이런 것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제시해 드린 척도는 Counseling Practicum Competence Checklist라고 하는 건데 이건 미국의 이제 한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구하해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담 조력 관계부터 해갖고 크게 이제 6개의 영역으로 해서 각각 5문항에서 크게 많으면 13문항까지의 문항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제 3점 척도로 평가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더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제 정량화하는 척도를 갖고 함으로 인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뭐 평가하는 분들도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상담자 역량을 평가할 때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물론 시간과 노력이 들긴 하겠지만 좀 더 정확한 평가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본 연구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NCS 기반 개인 상담 역량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우선 이제 그것의 근거를 뭘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NCS 기반이라고 할 때 일단 현재 개발되어 있는 심리 상담 NCS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표에서는 이제 개인 상담 역량이라는 측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 상담 NCS의 12개의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인 상담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아마 이제 접수 상담이라는 영역과 개인 심리 치료 상담이라는 영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제 NCS라고 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이 역량 평가 국가 직무 능력 평가라고 하는 그 쪽에서는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상담을 보면은 접수 상담 안에 5개로 또 능력 단위 요소를 구분해 놨습니다. 호소 문제 파악하기, 내담자 정보 수집하기, 문제 수준 분석하기 등 해서 5개의 능력 단위 요소가 제시되어 있고요. 개인 심리 치료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의 능력 단위 요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담 구조화하기, 상담 관계 형성하기, 사례 개념화하기 등. 물론 이제 접수 면접과 개인 심리 치료 상담을 다른 방식으로 그 항목들, 하위 항목들을 구성할 수 있을 텐데 당시 이 NCS를 개발할 때 그 연구진들 그리고 또 실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구성된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것을 이제 NCS 즉 국가 표준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2015년도 때 연구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수상담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평가 문항을 잠깐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접수 면접에서 첫 번째가 호소 문제 파악하기였었는데,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려는 계기, 목적, 배경 등을 명료화할 수 있다. 내담자에게 접수 상담의 목적, 내용, 비밀 보장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등 이제 여러 평가 문항을 제시했고, 그것을 매우 미흡 1점부터 매우 우수 5점까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NCS가 공통적으로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여기 평가 문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NCS에서 수행 준거라고 제시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수험자들 혹은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수험자가 이런 영역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심리 치료 평가 문항에서도 상담 구조화하기에서 보면 내담자의 상담 계약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심리 상담 진행에 대해 내담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등의 이제 이런 평가 문항들을 제시했고, 역시 1점부터 5점까지 평가하도록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NCS 기반 평가라고 할 때 그 NCS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시한 이유는 지금 앞에 봤던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서 평가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누군가의 어떤 역량을 평가할 때 그런 식으로만 평가할 수, 그런 식으로 그 방법 말고 또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NCS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잘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있고, 문제 해결 시나리오를 써보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연구도 있고, 평가자가 이제 그 어떤 질문하는 것을 평가자가 이제 응답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 평가자가 체크리스트 하는 것도 있고, 등등등.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개인 상담 역량을 평가할 때 사용할지는 좀 더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침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그 NCS를 개발할 때 NCS의 기본적인 폼이 있는데, 그 폼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영역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연구진들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연구진들이 만들었던 것이 접수 상담을 평가할 때는 제시된 것처럼 서술형 시험, 그 다음에 논술형 시험 등등등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보시면 평가 유형에 과정평가가 있고 결과평가가 있습니다. 이 과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학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학기 수업을 할 때 1주부터 15주까지 쭉 진행하면서 이 학생의 어떤 수련 과정 속에서 평가하는 것을 이제 과정평가라고 할 수 있고, 결과평가는 그것이 다 끝난 이후에, 한 학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기말고사를 본다고 할 때 그런 평가하는 방식을 이제 결과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가 검정형이 있고 과정 이수형이 있는데, 검정형에서 평가하는 것은 이 표에 의하면 이제 결과평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다 수련을 끝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떤 역량이 있지? 라는 평가하는 것일 것이고, 그 과정 이수형 쪽에서의 평가는 과정을 뭐 400시간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보통 600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600시간을 운영하면서 중간중간 체크하는 그 어떤 평가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과정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접수 상담에 대해서 이런 평가 방법을 이런 평가 유형에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표를 만들었었고, 역시 개인심리 치료 평가에서도 개인심리 치료는 이제 포트폴리오도 넣고 문제 해결 시나리오도 넣고 해서 많은 방법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봤고, 역시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로 나누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해서 제가 이제 이 연구에서 어떤 방안으로 시범적으로 만들어 봤던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접수 상담과 개인 심리치료 상담을 평가할 때 아마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사례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역할 연기 방법, 구두 발표 방법. 근데 이제 사실 이 세 개를 다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까지는 제가 이제 구성은 아직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평가 내용은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접수 상담에
에서 제시했던 5가지의 그 능력 다른 요소, 개인 상담 명령에서 볼 것은 역시 NCS 개인 상담, 개인 심리치료에서 제시한 상담 구조화부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가 자료는 이제 상담 실연을, 즉 이제 면접하시는 분들, 실무 평가를 하시는 분들 앞에서 상담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담을 실제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접수 상담 쪽은 이게 상담 사례가 제시된 것을 이제 파악해서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고, 개인 상담은 모의 상담을 해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의 상담이 쉽지 않은, 시간과 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운데, 저는 이제 2명의 수험자가 서로 내담자 역할을 해보는 방식으로 개인 상담을 해보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 상담 30분 해보고 개인 상담 30분 해보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일단 구안을 해봤고요. 일단 각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접수 상담 같은 경우는 평가 시간을 30분으로 하는데 15분 정도는 이제 사례를 주고 그것을 이제 검토하고 사례를 한번 정리해 보게 하고, 그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15분 정도를 어떤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배점을 사례 파악에 15점, 분석에 15점, 사례 설명에 15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표로 사례를 정리하는 방식, 호소 문제, 내담자 정보, 문제 수준, 상담자 배정 시 뭘 고려할 것인지 등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는 양식을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역량을 이제 평가한다고 했을 때,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NCS에서 제시한 각 하위 영역의 평가 준거를 활용했던 수행 준거 혹은 평가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했고, 그것을 그대로 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례 파악 수행 준거를 NCS 심리상담에서 보았던 것 중심으로 해서 제시를 해봤고, 사례 분석 수행 준거도 역시 첨부해서 제시했습니다. 사례 설명 수행 준거는 사실 NCS 쪽에서는 없는 것인데, 제가 이제 면접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이분의 이제 의사소통 역량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례를 설명할 때 어떤 명료하게 설명하는지, 질문에 잘 답변하는지, 적절한 의사소통 태도 기법을 사용하는지도 평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이것은 제가 따로 개발해서 좀 제시한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상담 역량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평가 시간 30분을 3개의 모의 상담 상황을 제시를 하고 혹은 실현을 해보고 하는 것에 25분, 그 다음에 이것을 종합 정리 질의응답 하는데 5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3개 모의 상담 상황에 대해서 15점씩 배점을 하고 전반적 상담 태도에 10점을 배점을 해서 55점을 하는 것을 구안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영향평가의 이제 내용에 있어서 상담 구조화나 상담 관계 형성, 그다음에 상담 목표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한 이제 세계 모의 상담 내용과 관련해서 NCS 심리상담을 심리치료 쪽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게 준거를 제시를 해본 것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전반적 상담 태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접수상담에서 어떤 제시, 의사소통 이걸 본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수험자가 이 모의 상담을 할 때 가지고 있는 태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2개 문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제가 제시한 내용은 시범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 나갈 때 참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또 다른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SLO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그 표가 있더라고요. SLO라고 하는 것이 Student Learning Outcome. 그래서 학생이 학습하는 것의 성과 혹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평가하는 어떤 과정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의 상담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런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 혹은 뭐 수련생 혹은 자격을 취득하고 하려는 후보생의 어떤 과정에 대한 일정한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마련한 그 안까지는 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발표를 기초로 해서 향후 더 발전을 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담 역량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상담을 뭐 10시간 수련했다 라는 시간에 대한 수련 그 제시지, 개인 상담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수준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10시간 하면 이 정도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냥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명확한 상담 역량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10시간 하면 돼가 아니라 2시간은 뭘 하고 2시간은 뭘 하고 이렇게 좀 모듈을 개발을 해서 그 개인 상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제가 발표했던 것처럼 그 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평가받아야 될 후보생들도 혹은 평가할 평가자들도 좀 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 상담 역량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